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서 상징물이 된 6가지 과일의 역사와 사연을 소개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낡은 것을 버리자며 저항과 혁명의 상징으로 먹던 과일 이야기입니다. 바로 번석류라고 하는 조금 낯선 이름의 과일인데요. 영어명인 구아바라고 하면 친근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석류라고 불리는 과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분홍빛의 씨가 많이 박혀있는 안석류이고, 다른 하나는 번석류입니다. 생긴 모양새 때문에 별칭인 수류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과일은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시기에 혁명의 상징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홍바오 문화가 있는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너무 좋아하죠. 번석류가 잘 익으면 속이 빨갛게 물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붉은 심장과 같다며 혁명적인 과일이라 불렀습니다. 번석류라는 이름에서 보니 외국에서 들여왔다는 뜻인 점을 보면 의아한데요. 1966년부터 10년간 벌어졌던 문화대혁명은 현재 중국의 교과서도 심각한 재난을 초래한 거대한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 마오쩌둥의 주도로 붉은 정신을 보위하는 홍위병이 결성되었죠. 중국인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로만 혁명을 내세운 붉은 반혁명 운동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홍위병이 사랑한 붉은 심장 번석류보다 속이 하얀 번석류를 더 많이 찾습니다. 흰 과육의 번석류를 따서 먹으면 상큼한 풋내가 나는데 화이트 구아바 또는 그린 구아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싱거운 하얀 번석류를 고춧가루나 살구시가루, 자두시가루, 생강가루 등 향신료의 소금으로 간을 맞춘 조미료에 찍어 먹곤 합니다. 중국에게 반환된 홍콩에서는 금지된 빨간 사과가 저항을 의미합니다. 1981년 홍콩에서 패션 브랜드 지오다노를 만들어 크게 성공한 지미 라이라는 사업가는 1989년 천안문 항쟁 때 학생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폐쇄 압박을 받기 시작했죠. 그 후 1994년 지오다노 지분을 매각한 돈으로 이듬해 빙과일보라는 신문을 창간하고 초기에는 신문을 사면 경품으로 잘 익은 빨간 사과를 공짜로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빙과는 과일 사과로 중국에서는 핑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서는 평과를 사과나무의 열매라고 정의하고 있죠. 신문의 이름을 빙과로 정한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선과 악을 몰랐을 테고, 그렇다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는 뉴스도 필요 없었을 것 때문이라고 했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어 절대 먹지 말라던 신의 명령을 거역한 것처럼 중국이 강요하는 복종을 거부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빙과일보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거침없이 쓰는 반중 기조가 강한 언론이었는데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지미 라이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빙과일보의 편집국장을 비롯해 핵심 간부들도 구속하기 시작했죠.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던 광고주들은 빙과일보에서 자사의 광고를 모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주와 회사의 자산이 모두 동결되며 경영난을 겪게 된 업계 1위 빙과일보는 결국 2021년 6월 24일 폐간한다는 안타까운 공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홍콩 시민들은 폭우 최고 경고 단계인 검은 폭풍 경보가 발령되기 이틀 전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펼쳐들고 빙과일보 사옥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 빙과일보를 사려고 몇 시간씩 긴 줄을 서가며 기다리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빙과일보의 마지막 호는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무려 100만 부나 인쇄되었죠. 홍콩 시민들은 빙과일보 사옥 앞에 한입 베어 물은 붉은 사과와 마지막 신문을 헌사하며 구속된 사주와 직원들을 지지했습니다. 2014년 홍콩에서는 우산이 혁명의 상징물이 되었고, 2021년에는 사과가 시민들이 언론 탄압에 저항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오렌지가 독립과 저항 정신의 심볼입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군주국에 저항하며 1568년부터 1648년까지 80년 동안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을 이끈 지도자 오라네공 빌럼 1세는 오렌지의 윌리엄으로도 불렸는데요. 네덜란드어 오라네가 영어 오렌지를 의미합니다. 오렌지공은 주황, 하양, 파랑 세 가지 색으로 된 최초의 네덜란드 국기인 왕자의 깃발을 디자인했습니다. 왕자의 깃발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 뉴욕시 깃발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네덜란드 왕국의 정권이 바뀌며 오란의 가문을 뜻하는 오렌지 색상을 제거하고 대신 빨간색을 사용한 빨간, 하양, 파랑
적백청 깃발이 현재의 네덜란드 공식 국기가 되었습니다. 1863년 발행된 네덜란드 국기의 유래라는 책표지도 오렌지 빛으로 물들여져 있는데요. 국기에서 오렌지 빛깔은 사라졌지만 오렌지는 여전히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색상입니다.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는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을 오렌지 군단이라고 부르죠. 여전히 과일 오렌지색은 네덜란드에서 자부심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과일 오렌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2004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후보 빅토르 유센코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유센코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난 사례가 적발되며 시민들이 크게 저항했습니다. 이때 오렌지 과일을 주고받거나 오렌지색으로 항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유센코 후보도 오렌지색 옷을 입곤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재선거가 치러졌고 유센코는 우크라이나의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빨간 씨앗이 많이 박혀있는 과일, 석류가 독립정신을 상징합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의 지배를 거부하며 1810년 독립전쟁을 시작해 1821년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은 독립전쟁을 이끈 멕시코 초대 황제 아구스틴 1세를 기리기 위해 칠레스엔 노가다라는 음식을 조리합니다. 매해 9월 16일 독립기념일이 돌아오면 하양, 초록, 빨강 등 멕시코 국기의 색상이 모두 들어간 이 요리를 만들어 먹는데요. 하얀 호두크림 소스와 초록빛 포블라노 고추, 그리고 빨간 석류씨를 뿌려 멕시코 독립을 축하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도 수박이 그려진 그림에 이것은 팔레스타인 깃발이 아닙니다라는 저항의 메시지를 적어 놓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동예루살렘을 사실상 합병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전시하면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군사명령을 내립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팔레스타인 국기 게재 금지령이 해제되기 전까지 무려 26년 동안 지속되었죠. 2023년 올해 초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공공장소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이 보이면 즉시 압수하라는 명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56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항쟁하는 의미로 작은 깃발 대신 수박을 얇게 썰어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박 그림을 곳곳에 붙이고 다닙니다. 수박이 팔레스타인 국기에 들어간 빨강, 초록, 하얀, 검정 4가지 색상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1980년 정치예술도 금지한다며 이 4가지 색상이 들어간 그림 또한 압수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전히 수박 그림을 저항운동의 상징물로 삼고 있습니다. 2010년 티니지에서는 한 과일 장수의 죽음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트럭 살 돈이 없어 수레에 과일을 싣고 거리에서 값싼 바나나를 팔았습니다. 경찰들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노점상에게 뇌물을 요구했죠. 뇌물을 주지 못한 부아지지는 갖고 있던 과일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을 빼앗긴 그는 분신하는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소식이 SNS로 퍼지며 분노한 티니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부패한 정부를 향해 시위하는 대규모 항쟁은 옆나라 알제리, 리비아를 거쳐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삽시간에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중동 지역까지 번졌죠. 결국 23년간 독재하다 사우디로 망명한 티니지 대통령은 골석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집트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예멘 대통령도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다시 귀국한 후에 사살되었으며 리비아 대통령 또한 사살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민선 대통령을 탄생시키기도 했었죠. 한 과일 장수의 한 거로 촉발된 혁명의 물결, 아랍의 봄에 놀란 몇몇 국가는 빠르게 정보에 받아 인터넷에서 SNS 파도를 차단하고 방파제를 쌓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정부가 있는데 이전까지 인터넷에서 해외 SNS 및 검색 엔진을 폐쇄했다가 개방했다가 반복되는 결정을 했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황금방패 만리방벽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결정을 내립니다.